네, OJ튜브의 오주환입니다. 네. 방금 전에 올렸던 이제 방음에 관한 거는 얼마 전에 방음을 해서 그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서 그냥 자랑할 겸 올렸던 거고, 그리고 그 정보가 좀 누군가에게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린 거고요. 그 지금 내용도 사실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뭐 그냥 아버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싫었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라는 삶이 참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강단에 서서 어떤 좋은 말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데, 목사라는 직업 특성상 그 말한 대로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 말한 대로 지키면서 사는 목사들이 정말 드물고, 그리고 그거대로 지키면서 사는 목사들은 정말 훌륭한 목사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 그 옆에서 아버지의 이제 사생활을 누구보다 많이 봤고, 또 그리고 항상 빠짐없이 아버지의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면서 좀 의아해하고, 또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할 때는 다 자비로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실 때는 목사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왜냐면 진짜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환경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나면은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좀 이제 생활을 할 때쯤 되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장로가 아니 누구는 돈 내고 교회 생활하고 왜 목사는 돈을 받고 교회 생활하냐고. 그래서 손수 지었던 교회인데 쫓겨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짓고 마지막까지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화환도 많이 이제 보내주시고, 뭐 국회의원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할아버지고, 제가 손자로서 경험했던 할아버지는 한 60세 넘으셔서 할아버지가 교회 신방을 가다가 이제 문턱에 머리를 박으셨는데 그게 뇌출혈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무슨 병 같은 증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뭔가 집착이 있고, 그리고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한테 정말 그게 심했거든요. 뭔가가 이제 자기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의심병까지 이제 있어서 할머니가 뭐 이제 바람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이 이제 힘든 그런 경험들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진짜 참 완벽한 사람이 정말 없고,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다 흠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의 이제 제 아내를 보시고 괜찮다, 이제 결혼해라, 느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이제 장모님도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보고 제 아내를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라,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정말
끝까지 이제 사랑해 줘라.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모님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장모님이 평생 사시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장인어른으로부터 이제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고, 이제 그런 걸로 되게 이제 속상해 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딸만큼은 이제 정말 사랑받는 그런 딸로서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담은 이제 유언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아내도 어렸고 저도 이제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정말 저희는 뭐 안 낳으려고 해도 그냥 뭐 아이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셋째까지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넷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놓는 거를 보고, 그 아이를 실제 이제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올려 봤을 때, 그 당시에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당시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건물이 날아가고,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막 빚쟁이들이 막 이제 쫓아오고 맨날 돈 달라는 전화 오고, 그런 게 이제 제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툴툴 털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했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신경질적으로 이제 변하면서 저한테 화도 많이 내고. 네, 아버지가 참, 제 아버지지만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관계에서만큼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제 이름이나 이제 동생 이름으로 이제 뭔가 대출을 받는 걸 권유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하여튼 저는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빚이 있었고, 항상 뭔가 치과도 못 가고, 가면은 돈이 무서워서, 그리고 학교를 갈 때도 뭔가 걱정이 됐고, 뭔가를 일할 때 항상 돈이 무서웠던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느꼈냐면,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려고 그러고 관찰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순간적으로 뭐 엄청 게을러진다던가, 아니면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분명히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있는 나. 근데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바보 같고 아이 같은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게 피해를 주는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저희 아버지가 잘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코 악인이거나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구나. 평생 제가 중학교부터 이제 뭐 30살이 넘어서 이제 뭐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가 항상 경제적으로 힘드셨는데 힘드셨구나.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데 견뎠구나 라는 게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남들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돈 벌어와야지. 그게 아빠로서의 의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알지만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게 좀,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어떠냐면,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아들이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 돈이 하나도 안 아껴요. 그걸 사주는데. 그냥 다만 안 사주는 이유는 걔가 오히려 해가 될까봐 안 사주는 게 있어도 내가 돈이 있고 뭔가 사줘야 될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줘요.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쪼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주는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셨구나.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무슨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다큐를 봤냐면 실험인데 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야, 학생들, 너희들에게 1년에 딱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너는 꿈을 이룰래? 아니면 1억을 가질래? 라고 하면은 100%가 고등학생 애들은 이제 꿈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등학생들의 아버지의 영상을 이제 찍은 거예요. 아버님, 이제 당신에게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억을 받겠습니까? 근데 100%의 아버지들이 1억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1년 동안 1억을 이렇게 벌어서 남겨주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고 없어질 텐데 그러면은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1억을 남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아빠들의 다 동일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되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 내가 죽는 당연히 내 꿈이 뭐가 중요해. 애들이나 내 와이프에게 뭔가라도 더 남겨줘야지라는 게 당연히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요즘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힘든 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아버지 역할이 크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조언들을 해줬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정말 칭찬을 그렇게 자주는 안 하셨는데 저에게 해줬던 그 칭찬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힘이 나서 뭔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말로 바람 안 피고 저희 어머니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은 안 주더라도 뭔가 가족으로서의 안정감은 굉장히 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트럭에 이렇게 딱 실으셨는데 공중으로 뜨고 바닥에 딱 내려앉았을 때 뇌에 충격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의 압을 이제 제거한다고 뇌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제 붕대로 감았죠. 근데 이제 바로 안 돌아가시고 이제 딱 하루 반 정도를 버티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진짜 아팠을 텐데 그거를 아버지가 버티려고 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심장박동수가 이렇게 점점 줄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삐 하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살리려고 팍 이렇게 아버지 가슴을 팍 이렇게 쳤는데
그러니까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눌러가지고 심장이 이제 뛴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 얘기를 했고, 저도 옆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거를 알고 자란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들을 애를 낳으면서 새삼스럽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론은 애를 낳읍시다. 결혼하시고 이제 헬조선이다 어쩌다 하는데, 애들을 키우는 게 힘든 건 맞는데 행복해요. 네. 우리 유튜브였습니다.